이모, 나 그냥 전학 가고 싶어.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른이 애들 일에 왜 끼어드냐고요? 애들 일이라고? 이게 놀이처럼 보여? 뭐하냐? 경찰 불러야 해. 경찰. 좋아. 부르자. 학교 폭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운 이모의 조카 사랑. 평범한 철물점 사장으로 살아가던 한 여성이 조카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선글라스를 꺼내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철물점 진열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군 생활의 습관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몸에 배어 있었죠. 세수를 마친 수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민이 자는 방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아직 자고 있구나.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지민이를 맡겨달라고 했던 게 벌써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카와 함께하는 일상이 나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철물점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와 못이나 나사를 사가고 수연은 늘 그랬듯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과거 특임당 경력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오후 4시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어 조카를 맞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인사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지민아,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지민은 책가방을 질질 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런 거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민의 책가방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보, 꺼져 같은 심한 말들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죠. 수연은 지민에게 물어봤지만 지민은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지민의 팔에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목 부근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선명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온갖 상처를 봐온 수연이었기에 그 멍이 단순한 실수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팔에 멍은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지민은 서둘러 긴 소매로 팔을 가렸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시간 수연은 지민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지민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조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마을 반상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학교 애들이 좀 거칠어졌다더라. 그래도 뭐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지민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지민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결국 수연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민아, 이모야. 들어가도 될까? 방 안에서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모.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유 한 잔 마실래? 이모랑 같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우유를 끓여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은 우유컵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 그냥 전학 가고 싶어요. 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전학을 가고 싶다는 말 속에는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지민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조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은 수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 이모가 믿어. 지민이는 착한 아이니까. 수연은 지민을 달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지민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수연의 고집에 결국 함께 나섰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민을 내려주며 수연은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 분위기, 그리고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이모, 저 들어갈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지민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잠시 학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거 특임단에서 익힌 관찰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입술 끝이 살짝 터져 있었고 교복도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민은 또 변명을 했지만 수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지민이 잠든 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의 교복을 자세히 살펴보니 흙뿐만 아니라 발자국 모양의 자국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민을 밟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임단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지민의 방에서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자 지민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숨겼습니다. 이모, 깨웠어요? 아니야, 이모도 잠이 안 와서. 수연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의 팔을 보니 어제보다 멍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에도 새로운 멍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이모한테 말해줘.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지민이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애예요. 3학년 선배인데. 수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민이한테 뭘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때려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민 앞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심부름만 시켰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수연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모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수연은 지민이 잠든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검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구나 선글라스, 그리고 특임단 시절의 기념품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선글라스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군 생활 시절에 정확한 루틴이 되살아났죠.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풀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조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이모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이모. 그냥 혼자 가도 돼요. 아니야, 이모가 마침 그쪽으로 일이 있어서. 수연은 지민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내려준 후에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맞은편 문방구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척하며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방구 사장은 수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지민이 이모시구나. 지민이 참 착한 아이더라고요. 그래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그래요. 몇몇 고학년 애들이 말썽을 많이 부린다고 하던데. 문방구 사장의 말에서 수연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아이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문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학교 담벼락 근처에서 지민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민은 혼자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지만 지민만 홀로 떨어져 있었죠. 그때 3명의 남학생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도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수연은 거리를 두고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도윤은 지민의 도시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야, 정지민. 어제 말한 돈 가져왔어? 저는 용돈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다고? 니네 이모 철물점 한다며? 거기서 좀 가져오면 되잖아. 도윤의 말에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게에서 돈을 훔치라고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그런 거 못해요. 못해? 그럼 대신 이걸로 받자. 도윤이 지민의 팔을 꽉 잡아 비틀었습니다. 지민이 아파하는 소리가 수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성급하게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수연은 가죽 재킷에 편한 바지 차림으로 학교 뒤편 공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임단 시절의 복장은 아니었지만 움직이기 편한 옷차림이었죠.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도윤 일당이 방과 후에 주로 학교 뒤편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과연 오후 5시쯤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이 지민을 데리고 학교 뒤편으로 왔습니다. 수연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야, 정지민.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내일까지 5만 원 가져와. 5만 원요? 그런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없다고? 그럼 니네 이모 철물점에서 가져와. 아니면. 도윤이 지민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도윤이 지민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돈 안 가져온 건 뭐야?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처리하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나무 뒤에서 나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접근했죠.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은 지민을 괴롭히는데 집중하느라 수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니네 이모 철물점에서 물건도 좀 공짜로 써야겠어. 우리가 지켜주는 대가로 말이야. 도윤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때 수연이 그들의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네.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지민이 이모야.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른이 왜 애들 놀이에 끼어드세요? 도윤은 아직 수연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철물점 사장의 누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놀이라고? 이게 놀이처럼 보여? 수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이모 뒤로 와. 지민은 서둘러 수연의 뒤로 숨었습니다. 수연은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특임단 시절의 위압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게임 규칙을 알려줄게. 수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도윤은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수연은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 그냥 놀던 거예요. 애들끼리 그냥 놀던 거라고. 수연은 지민의 팔에 있는 멍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놀이야? 돈을 뜯어내는 것도 놀이고.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형이 조직폭력배 혐의로 검거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었죠. 특임단원들이 형과 그의 조직원들을 제압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여성 특임단원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하던 그 모습을 도윤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은 도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죠. 기억났구나. 당신이 그때 우리 형을. 김도연의 동생이구나. 이제 알겠네. 수연은 도윤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직접 체포했던 조직폭력배 김도연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형이 감옥에 들어간 후로 복수를 꿈꾸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내 조카를 괴롭히는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지민을 괴롭힌 이유가 복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약해 보이는 아이를 골라서 괴롭힌 것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내 게임 규칙을 들어봐. 수연은 도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내 조카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 두 번째, 지금까지 뜯어낸 돈 전부 돌려줘. 세 번째, 수연이 말을 하던 중 도윤이 갑자기 수연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른한테 맞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친구들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른이 애들 일에 왜 끼어드냐고요.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도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수연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도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도윤을 바닥에 넘어뜨렸죠. 으악! 도윤이 바닥에 떨어지자 수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도윤의 패거리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무서워했던 도윤이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던 것이죠. 내가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수연은 도윤의 팔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도윤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뭐하냐? 경찰 불러야 해.
도윤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좋아, 부르자. 수연은 오히려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면 뭘 조사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내 조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돈을 얼마나 뜯어냈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이 더 불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알려야겠지?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도 모든 걸 말해야겠어. 안 돼요. 제발. 도윤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모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모.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수연은 도윤을 놓아주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팔을 비비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지? 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지민이한테 사과하고 지금까지 뜯어낸 돈도 모두 돌려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괴롭히는 것도 그만둬.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수연의 경고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가 도윤과 그의 패거리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은 지민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지민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민아, 이모가 오늘 한 일 때문에 학교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아니에요, 이모. 오히려 고마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는 느낌이에요. 지민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지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민아, 혹시 도윤이 말 안 듣고 또 괴롭히면 바로 이모한테 말해. 네, 이모.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 일을 알려야 할 것 같아.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에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모, 정말 괜찮을까요? 학교에서 더 미워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모가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직접 가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수연은 교무실에서 지민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교사로 지민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요? 네,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지민이가 조용한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몰랐던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연의 단호한 말에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이라는 학생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도윤요? 그 학생이 지민이를 괴롭혔다고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도윤은 학교에서도 유명한 문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수연과 박 선생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자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일이니까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수연은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축소하려는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제 조카가 한 달 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교장 선생님의 말에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학교 이미지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찾아본 과거 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기사들과 민원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받아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과 그때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잘 알 수 있네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신다면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 안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김도윤뿐만 아니라 다른 가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교장 선생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무실을 나온 수연은 복도에서 지민을 만났습니다. 지민은 수연이 학교에 온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학교에서도 제대로 도와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이모를 믿어. 그때 복도 저편에서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피하려고 했습니다. 김도윤. 수연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약속한 것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지민이한테 사과부터 해. 도윤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이모가 옆에 있다는 안정감에 도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지민. 도윤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내일까지 준비해서 돌려줘.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지민은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지민아,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이모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수연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학교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했고 김도윤에게는 단순한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수연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이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지민을 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일진에게 맞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민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모, 저 때문에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온 지민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민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일진한테 대든 애 같은 시선으로. 수연은 지민의 말을 듣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장실로 직접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약속하신 조치가 이게 전부인가요? 수연은 김도윤의 징계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학교 내부 규정상 이것이 최대한이라고요? 한 달 넘게 지속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일주일 봉사활동이 전부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수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고 김도윤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보세요. 수연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김도윤이 제 조카를 괴롭히던 현장을 녹음한 겁니다.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까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류들은 지난 3년간 이 학교에서 은폐된 학교폭력 사건들의 목록입니다. 수연은 더 많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교육청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교장 선생님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김도윤을 전학 조치시키세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하세요. 하지만 전학 조치는 너무.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수연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에 손을 대자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수연은 교장실을 나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김도윤의 전학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실세로 여겨졌던 도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사라지자 그의 패거리들도 더 이상 지민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같은 반 친구인 소영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도윤이 무서워서 지민과 말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 나도 도윤이가 무서워서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소영이의 사과에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지민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구석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지민아, 너 이모가 정말 대단하다더라. 응, 우리 이모는 정말 멋있어. 지민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수연은 철물점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학교에서 큰일 했다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모,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급식 먹었어요. 정말?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모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지민의 환한 미소를 보며 수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민아, 이제 이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네, 이모.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민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수연은 지민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모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지민이가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다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저도 이모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민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야. 그날 밤 수연은 지민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모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지. 그래서 특임단이 되신 거예요? 그래. 누군가는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민의 말에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조카가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그런 마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야.
수연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지민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민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오늘 1학년 후배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민은 수연 옆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인데 도윤이 전학 간 후에 그 패거리들이 민수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았대요. 수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가해자 한 명만 제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수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뭐라고 답했어?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의 목소리에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수연은 지민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민아, 내 마음은 어때? 정말로 모른 척하고 싶어? 지민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민수가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지민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민수를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요. 수연은 지민의 솔직한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모가 도와줄까?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지민이가 앞장서야 해. 다음 날 지민은 용기를 내어 민수와 만났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정말? 응.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자신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어? 우리 이모가 도와주셨어. 그리고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 선생님들은 믿어줄까? 처음에는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더니 결국 도와주셨어. 지민의 말에 민수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나와 함께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혼자서는 무서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과 민수는 함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정말 그래?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했습니다. 도윤의 패거리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돈을 뜯어갔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박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이의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놓쳤던 것입니다. 민수야, 미안해. 선생님이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지민은 수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민수랑 같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땠어?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래, 민수는 어떻게 반응했어? 민수도 고마워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은 지민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모가 보여주신 것처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지민은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도윤이한테 맞서다니.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친구들의 말에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모가 용기를 주셨거든. 너 이모 정말 멋있더라. 우리도 그런 이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민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친구들이 이모를 정말 부러워해요. 그래.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수연은 지민의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조카가 이제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멋져. 이모가 바라던 바로 그거야.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지민이 안에 이미 그런 힘이 있었어. 이모는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그날 밤 수연은 옷장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닦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서랍에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꺼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수연과 함께 지낸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후로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선생님들도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밝은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후배들도 지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언니, 또 누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1학년 후배 하나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학교에서 용기 있는 선배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믿을 만한 어른이나 친구에게 꼭 말해야 해. 그런데 무서우면 어떡해요? 무서운 게 당연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 하지만 용기라는 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지민의 말에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수연이 했던 말들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지민이 배구팀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지민아, 서브 넣어. 응. 지민이 힘차게 서브를 넣자 공이 상대편 코트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지민이 최고. 우리 팀 이겼다. 급식 시간에는 지민을 중심으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전에 혼자 구석에서 먹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활발해. 친구들의 말에 지민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비결이 뭐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한편 수연은 철물점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연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오후 지민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제가 학급 회장에 당선됐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민이 학급 회장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네. 친구들이 저를 믿고 뽑아준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지민은 수연의 품에 안기며 기뻐했습니다. 이모, 제가 회장이 되면 학교 폭력 없는 반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누구든 힘들면 언제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수연은 지민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조카가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모, 처음에 제가 이모한테 전학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지.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주셨어요. 저를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어요. 지민아, 이모는 그냥 지민이가 가진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변화는 지민이가 스스로 만든 거야. 이모, 저 이제 정말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강해진다는 게 누군가를 때리거나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수연은 지민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지민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맞아.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날 밤 수연은 마지막으로 특임단 시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닦아서 다시 상자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든 다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민을 다시 괴롭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며칠 후 지민은 수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강이라니?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요. 제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민의 간절한 부탁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볼게. 한 달 후 수연은 지민의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지민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특강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 수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는 제 영웅이에요. 지민아, 이모도 지민이가 자랑스러워. 이제 누가 또 우리 지민이를 건드리면.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고요. 그래, 그렇게 되면 이모의 선글라스는 계속 서랍 속에 있어도 되겠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또 꺼내주세요. 물론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입니다. 평범한 철물점 사장으로 살면서도 언제든 필요하면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수연이었습니다.